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양시장이 굉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는 2.88%, 3% 가까이 폭등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죠.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1.72%, 상승 마감을 하면서, 코스닥은 이제 갭이 이만큼 생겼던, 여기까지 이렇게 좀 와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갭이 발생됐던 이 구간을 뚫어버렸죠. 뚫으면서, 아마도 요 정도 가격대가 저항 라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 이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늘의 이 지수 상승세를 보아하니, 야, 이거 정말 쉽게 꺾이지 않겠는데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래서 저는 뭐 아직 폐렴 확산세가 진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좀 거치면서 여기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다이렉트로 힘이 좋게 갈 거라고는 솔직히 예상을 많이 못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가 오늘 3% 가까이 폭등을 할 거라고는 정말 전혀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에요. 저는 요 정도 저항대를 가지고 여기서 좀 맞고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코스닥도 요 정도 저항대에서 맞고 저항이 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오늘 코스닥 또 종가가 거의 종가 고가로 마감이 되었죠. 이렇게 되면은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막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는 이상 여기 뚫고 내일도 상승 추세를 또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근데 뭐 이제는 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폐렴 이슈 때문에 시장이 폭락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제가 저점도 잡아드렸고 그 부분이 잘 맞아서 뭐 이런 구간에서, 그러니까 미국 이란 리스크 이때도 그렇고 항상 악재로 인해서 시장이 폭락할 때는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때 당시에 내가 종목 비중 막 80%, 90%막 100%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비중 조절이나 손절에 대해서 여기까지 또 열려 있고 그러니까. 이때 이번 이제 폐렴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아무튼 좀 여기를 깨기는 좀 힘들 거다라고 방송을 통해서 좀 말씀드려가지고, 이 구간에서 손절이나 대응 안 하고 좀 홀딩 하셨던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회복하고 또 이익도 낼 수 있는 뭐 이제 가격대까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렉트로 제자리까지 가긴 좀 힘들 거다라고 봤는데, 지금 이 기세라면 오늘 만약에 미국 증시가 또 오르면 이거는 뭐 다이렉트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예, 시장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다시 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이제 코스피가 폭등을 하면서 어제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리딩반에서 정말 오랜만에 대형주를 매매를 저희가 했었거든요. 이때 현대차가 8% 급등하면서 기준봉을 뽑아줬고, 여기 이렇게 이제 매물대까지 넘어주는 기준봉이었죠. 그러고 나서 좀 더 오른 다음에 눌림목 구간에서 좀 너무 좋은 자리라고 봤기 때문에 뭐 대형주고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단기 스윙 혹은 스윙 매매를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자리로 판단이 되어져서 여기서 이때 저희가 들어갔어요. 뭐 이렇게 말하면 또 나중에 혹시 대형주 매매하면은 비중을 실으셔버릴까봐 이렇게 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개인 매매라고 만약에 했다면 예전에 저도 이런 일봉상의 눌림목 매매를 많이 했으니까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개인 매매였다면은 비중을 굉장히 한번 실어볼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 11선부터 한 기준선까지 해서 아무튼 이날 저희 리딩반이 이제 매수가 들어갔다가 시장이 폭락이 나오면서 좀 많이 밀렸는데 제자리를 좀 찾아왔고, 근데 지수 반등 대비해서 생각보다는 좀 그렇게 반등력이 높진 않았죠. 거의 기간 조정으로 뺐다라고, 3일 동안 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어제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제가 현대차를 팔까 말까만 고민을 했어요. 정말로. 그 정도로 팔면서도 좀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팔았거든요. 이제 매수한 가격에 그대로 이제
수수료 손절하고 본절하고 나왔는데, 웬만한 테마주 급등주 같은 경우는 뭐 팔고 나서 상한가를 가든 뭐 급등이 나오든 간에 감정의 동요가 별로 없어요. 근데 야, 현대차는 오늘 이렇게 올라 버리니까 너무 막 죽겠는 거죠. 제가 막 배가 아파서 속이 쓰리고 막 진짜 오늘 하루 종일 얘만 보면서 그냥 막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 아무튼 이제 뭐 여담으로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던 거고, 제가 오늘 리딩반에서도 멘트 드린 거가 뭐 대형주건 뭐건 간에,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도 뭐 중국 공장이 못 돌아가가지고 어쩌니 저쩌니 잡음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또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에 매도 결정을 또 내릴 수가 있는 건데, 이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최근에 제가 시장을 설명드릴 때도 그렇고, 코스닥 설명드릴 때도, 이때 이제 미국 이란 때도 그렇고 폐렴 때문에 시장이 폭락을 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뭐 증권맨 당신은 시장이 단기 조정으로 끝날 거라고 그렇게 확신을 했냐, 그렇게 이제 여쭤보면, 저는 어제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시장이든 뭐 종목이든 섹터든 간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결국에는 돈입니다. 음. 누군가 돈을 썼다면, 우리가 보통은 뭐 테마주에서는 세력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뭐 주포라는 뭐 표현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수급 종목들이나 아니면 시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메이저 수급 주체 정도로 표현을 하게 되는, 아무튼 이 모든 이 주체들을 제가 통틀어서 뭐 돈을 쓰는 주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렇다면 시장이건 간에 뭐 섹터건 간에 어떤 테마건 간에 종목이건 간에 이 수급의 주체들이 돈을 쓰면 웬만해서는 그 돈을 쓴 것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손익비를 이 사람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저는 이 코스닥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이때 돈을 썼다라고 저는 본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뭐 어제도 설명드렸던 부분이니까 짧게 넘어갈게요. 여기서 지지받았고 여기가 강력한 저항대거든요. 여기를 돌파시키고 지지받았죠. 또 지지받았죠. 그러면서 121선 이렇게 각 눕혀놓고 상승 파동을 한번 뽑아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승 초입의 단계예요. 어느 정도 상승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뭐 이 수급 주체들이 이익을 어느 정도 거둬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악재가 터졌다 그러면은 뭐 좀 그냥 계획을 변경하고 덜 먹고 다 이익 실현을 해버릴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지금 이 구간은 완전히 상승 초입이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번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시장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악재가 아니고서는 얘네가 이 밑으로 뺄 수가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코멘트를 드렸던 거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돈을 썼어요. 돈을 많이 썼는데 지금 뭐 폐렴 때문에 뭐 공장이 못 돌아오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돈을 썼으면 벌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보는 게 돈이고, 이 돈이랑 결국은 연결이 지어질 수밖에 없는 게 기준봉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도 아무리 뭐 실적이 좋고 뭐 모멘텀이 좋고 해도 이 돈 쓰는 주체가 들어오지 않으면 주가는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실적도 개판이고 모멘텀도 막 없는데도 돈 쓰는 주체가 올리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없는 모멘텀도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기준봉을 세워진 종목들에서 조금 이렇게 매매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면 아마 좀 괜찮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서두가 너무 길었네요. 10분을 시장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오늘은 뭐 이제 장이 너무 좋았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계속해서 오르기만 하는 장은 사실 저한테는 별로입니다. 저는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고, 웬만하면 항상 이렇게 현금을 준비해 놓고 어떤 기회를 노리는 트레이딩 매매를 하기 때문에 등락이 있을 때 저는 수익을 좀 많이 내는 편이거든요. 근데
변동성이 너무 없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수익 내기가 좀 힘들고, 오늘같이 이렇게 이제 하루 종일 올라버리면 뭔가 이제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지, 새로 트레이딩을 하려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수익 내기가 빡센 그런 장이에요. 오히려 아무튼 장은 좋아서 뭐 기분은 좋지만 뭐 변동성이 없다 보니까 트레이딩 매매하기는 조금 힘든 장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뭐 패렴주는 이렇다 할 게 없었고요. 제가 정말 패렴주 관심 종목이 엄청 많았었는데 전부 거의 다 지워버렸고요. 지금 대장인 웰크론이랑 50이랑 얘는 그냥 일단 조금 빼놓고요. 50이랑 뭐 바디텍메드, 어제 올라왔던 오가닉, 얘는 이름이 항상 헷갈려요. 오가닉 티 코스메틱, 그리고 얘도 그냥 뭐 지워버려도 될 것 같습니다. 얘도 지워버려도 뭐 될 것 같고. 아무튼 대장주 몇 개랑 제가 좀 그냥 뭐 좋게 보고 있는 몇 종목, 얘랑 지금 신풍제, 그러니까 얘네들은 오늘 움직임이 없었고요. 폐렴 관련주 중에 오늘 새롭게 움직였던 건 어제 상한가 갔던 신풍제약이랑 뭐 랩지노믹스, 이렇게 두 종목만 좀 변동성이 있었고, 이제는 어제 뭐 그제 뭐 계속 폐렴주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뭐 테마 전체적으로 막 다 올랐다가 다 내렸다가 이러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이제 개별적으로 종목 간의 어떤 호재나 재료나 이슈들을 가지고 아마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요. 어찌됐건 폐렴 확산세가 완전히 꺾이거나 어떤 그 우리 이제 국민들의 심리 자체가 완전히 꺾여버리지 않는 이상 뭐 이런 새로운 종목들은 한두 종목씩 계속 나올 가능성은 있겠죠. 단 지금까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이제는 조금 한풀 꺾이게 되지 않겠나. 이미 사실은 좀 꺾인 측면도 있지만 좀 더 힘을 잃지 않겠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뭐 어제 이제 멘트 드린 것처럼 뭐 이제 이런 일이 정말 벌어지지 않길 바래요. 그렇지만 아무튼 사망자가 혹시라도 발생되면 그때 또 뭐 이제 폐렴주들은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는 뭐 신풍제약이나 이런 애들처럼 개별적인 움직임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보시면 수급이 어디로 좀 들어왔죠? 오늘 HLB랑 셀트리온 쪽으로 수급이 좀 장중에 들어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시장을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제가 올렸던 방송 제목이 시장의 돈의 흐름을 이해하고 테마 섹터를 예측하는 연습을 하자라는 주제로 좀 올려드렸었고, 오늘 좀 시장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역시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결국에 우리가 시장에서 매매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돈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두의 이 주식을 하려고 참여하는 뭐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장 안에서 돈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매매를 한다면 과연, 물론 돈은 벌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한계는 분명히 저는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큰 흐름 시장에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매일매일 파악하려고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직장인 분들이나 본업이 있으셔서 하루 종일 장을 못 보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오늘 하루 동안 장의 흐름이 어땠는지 매일매일 방송을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라디오처럼 매일 듣다 보면 오늘은 시장 흐름이 이랬구나 저랬구나, 이게 매일매일 쌓여가다 보면 어느 순간 본인도 모르게 본인 스스로도 이제는 어느 정도 예측도 가능한 수준까지도 올 수 있겠죠. 이제 지수가 이날부터 해서 하루, 이틀, 3일, 거의 4일째, 이날은 뭐 이제 오르진 않았지만 어쨌든 포함을 시키자면 한 4일간 이렇게 이제 반등을 이어오면서 이제 처음에 바닥 딛고 진바닥이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해서 여기까지 해서 지금 시장에 뭐 섹터, 뭐 테마
전부 다 돌았죠, 돈이. 진짜 전부 다 돌았습니다. 웬만한데 돈 안 간 데 없이 다 순환매가 한 번씩 돌았고, 어제 오후장에 뭐 SK 케미칼이랑 뭐 이제 영향을 주진 않았다고 보지만 알테오젠 뭐 이런 애들이 좀 움직이면서 제약바이오 섹터 쪽으로 돈이 좀 들어오는 느낌이 있었다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시총 상위 바이오주들만 돈이 안 들어왔네요 하라고 제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오늘 뭐 시총 상위 바이오 쪽으로 돈이 들어올 거라는 걸 예상을 한 건 아니지만 느낌은 그래도 가지고 있죠. 진짜 돈이 순환매 돌 곳은 거의 다 돌았는데 우리가 지금 시총 상위 바이오주라고 하면 지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랑 HLB랑 셀트리온 헬스케어 정도만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이제 신라제는 지금 조금 상황이 안 좋죠. 헬릭스미스도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별로 그렇게 탄력이 없는 상황이고요. 뭐 예전에 또 뭐 있죠? 뭐 메지온 비롯해가지고 뭐 바이로메드, 제넥시 이런 친구들도 최근에 움직임이 그렇게 좋지 않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시총상위 바이오주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HLB, 셀트리온 형제들 정도로만 보고 있는데 오늘 요렇게 딱 수급이 들어왔어요. HLB는 뭐 저희 리딩반에서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서 그래서 오늘 기분이 좋았습니다. 일단은 얘도 제가 방송에서 굉장히 여러 번 다뤄드렸던 종목이고 다뤄드릴 때마다 빼놓지 않고 제가 했던 말은 이 HELB라는 종목의 기준가는 이제는 10만원이 될 것이고요. 이 10만원을 기점으로 뭐 장이 빠지면 밑으로 좀 빠졌다가 장이 오르면 위로 좀 올랐다가 아무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다가 이 박스권 안에서 얘는 결국에는 수급만 가지고는 이렇게 돌파하기는 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원체 공매도가 많이 존재하는 종목이고 그래서 뭐 밑에서 쇼커버링 쳐서 받고 올라오면은 공매도 쳐서 내리고 아마도 이제 그런 뭐 이제 지리한 어떤 박스권 장세가 지속되다가 얘는 뭔가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아마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만약에 이제 나온다면 그렇게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 예상은 어떤 이제 시장이 좀 상승을 하면서 얘도 조금씩 이렇게 이제 수급만 가지고 한 12만 원대까지는 올려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거를 돌파하는 흐름을 어떤 뉴스나 재료로 인해서 만들어 줘야 돼요. 어설프게 이런 데서 또 뉴스 재료 나와버리면 맞고 밀립니다. 이때처럼 윗꼬리 길게 달고 밀린 이때처럼 맞고 밀려버려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이제 뉴스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슈팅이 나왔다가 매물이 너무 매물 압박이 세니까 밀렸던 거고 어느 정도 매물이 소화해가는 과정 안에서 오늘은 이제 수급으로 올랐던 거기 때문에 이런 때에 비하면 조금 윗꼬리가 좀 덜했다고 보여지고요. 뭐 아직 그래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 종가상 10만원 위로 올려는 놨는데 아직 안심할 수는 없어요. 워낙 뭐 이제 공매도가 활발한 종목이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거 매수를 진짜 제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종목인데 계속 매수 타이밍을 놓쳐요. 이때도 매수 타이밍 놓쳐버렸고 이때도 놓쳐버렸고 여기서 또 이렇게 혹시라도 빠지면은 대응이 안 되는 구간으로 접어들어 버려서 계속해서 지금 타이밍을 놓쳐버리는데 끝도 없이 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오늘 익절을 하고 나왔거든요. 얘도 이때 이제 합병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다가 윗꼬리를 괜히 뭐 합병 이야기 나와가지고 쓸데없이 차트만 뭐 매물대만 쌓아놨어요. 그냥 깔끔하게 이때 당시 이렇게 이거 윗꼬리 없었으면 아마 훨씬 더 수월하게 상승 파동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괜히 매물대만 좀 쌓아놓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오늘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많이 그 수급도 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오늘 핫 이슈였던 에이프로젠 형제들
얘네들이 인터페론이 건강보험 이제 적용된다는 이슈 때문에 단체로 급등이 좀 나왔고요. 에이프로젠 제약이 대장주로 치고 올라갔는데, 얘를 저도 상따를 할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일봉상 일단은 이렇게 좀 막혀 있는 상황이고, 물론 여기를 갭으로 뛰어넘어 버리면 이렇게 또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오전에 또 너무 일찍 들어간 측면도 있고 그래서 좀 뭐 상따를 안 했는데, 이등주인 에이프로젠 HNG랑 얘도 상한가를 말아버리고 그러니까 상따 안 한 게 조금은 후회가 되더라고요. 물론 내일 어떻게 돼야 될지는 봐야겠죠. 아무튼 얘네 좀 봐야 됩니다. 이렇게 단체로 움직인 애들은 항상 쉽게는 죽진 않습니다. 막 혼자서 개별 종목으로 움직이는 애들은 뭐 상한가 갔다가도 쉽게 죽어버리는데, 이렇게 단체로 좀 움직여주면은 막 그렇게 엄청 쉽게 죽진 않아요. 다만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얘가 그렇게 종목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질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이때 보면 항상 급등시켜 놓고 반등 없이 좀 밀어버리는 이런 식의 경향. 물론 뭐 이게 반등이 나온 것일 수도 있죠. 요게.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뭐 이렇게 좀 패턴을 만들어가는 주가 흐름을 보이는 경우보다는 좀 이런 식으로 그냥 밀어버리는 경우가 좀 많아서, 며칠 좀 지켜보고 저도 접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앞으로 매매 이 종목들 하실 분들도 뭐 기준봉 1일차, 2일차 정도만 좀 변동성 있을 때 매매하시고, 이런 11선 눌림이나 21선 눌림 이런 것들 조금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그 다음에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종목이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네요. 뭐 이제 실적 매출 뭐 6,500억 정도가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그 실적 재료로 뭐 어닝 서프라이즈 같은 걸로 급등하는 종목들은 잘 상따는 잘 안 하고요. 고가권에서 매매 잘 안 합니다. 장중에 물론 트레이딩은 하지만 그 눌림도 잘 안 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테마주 뭐 이제 급등주 같은 것들은 우리가 흔히 이제 세력이라고 표현하는 그 주체들이 들어와서 롤링을 좀 해주는데, 이제 이런 실적으로 급등하는 종목들은 테마주 성격이라기보다는 이제 수급주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수급 확 들어왔다가 그냥 그 다음에 변동성 없이 그냥 뭐 이렇게 그냥 흘러내려 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무엇보다 이런 실적 재료로 오르는 경우에 좀 뭔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변동성이 테마주들에 비해서 조금 적어요. 그래서 매매하기 좀 답답한 구석이 있죠. 근데 뭐 스윙으로 천천히 매매하실 분들은 이런 거 뭐 이제 좋은 눌림목이 나오면, 아까 제가 우리 현대차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눌림목을 주면 충분히 기다렸다가 차분히 매수해서 이렇게 또 반등 나오면 먹고, 요런 매매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장중에 오전 뭐 점심까지는 테슬라 이야기를 잠깐 또 해드려야 되겠네요. 엊그제 테슬라가 10 몇 프로였죠? 17%인가 급등하고, 어제 20%,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날짜가 헷갈리네. 아무튼 17%인가 테슬라가 급등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20%또 급등하고 윗꼬리 길게 달고, 어제 20% 이제 또 폭락했어요. 엊그제 이제 그러니까 추세의 고점에서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장대 양봉, 윗꼬리 길게 달린 장대 양봉 혹은 이런 식으로 도지 혹은 음봉이 터지면 사실 거의 그때 거기가 이제 대부분 꼭지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도 꼭지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20% 폭락이 좀 나와가지고 센트럴 모텍이 개파락을 좀 할 것 같은데, 얘도 저도 고민을 좀 하긴 하다가 좀 더 밑에서 잡으려고 하다가 매매를 못 했거든요. 근데 센트럴 모텍 어제 방송에서 제가 이런 식으로 하나 떨어지면은 기술적 반등 노려볼 만 하다라고 방송했었죠. 물론 타점에서 조금 생각보다는 높이 있었던 게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그렇게 좀 반등이 잘 나왔네요. 얘는 또 워낙 끼가 좋고 그냥 사면 수익을 줄 것 같은 그런 종목이라서 얘도 뭐 조금 고민을 했다가 일단은 좀 더 지켜보려고 안 했거든요. 왜냐면 테슬라가 또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저는 이제 매매를 할 때 뭔가 이슈에 의해서 다음날 이 종목의 그 주가가 결정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오분하는 것을 별로 제가 안 좋아해서 일단은 패스를 했지만 종목 자체는 너무 좋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조정이 나오면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은 제가 오늘 뭐 요 정도 구간에서 어제 방송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얘는 이런 식으로 추세를 타고 가버리면 어설프게 이런 구간에서 뭐 매수하거나 종가 베팅하면 조금 매매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싸리 조정이 나오면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거나 아싸리 이 고점을 뚫어버릴 때 매수하는 게 차라리 그 타점 자체로만 보면 괜찮다. 그러게 좀 말씀을 드렸죠. 저도 여기선가 좀 사서 조금 먹고 오늘 여기 돌파할 때 들어가서 조금 먹고 나오고 그렇게 매매를 했었어요. 이렇게 되고 뭐 우리산업홀딩스도 잘 가죠. 아무튼 최근에 저도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섹터가 2차전지 쪽이에요. 2차전지랑 뭐 전기차는 뭐 센트럴 모텍이 좀 너무 많이 올라 버려서 좀 뭐 일단은 좀 조정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면 물론 2차전지도 많이 오르긴 올랐습니다. 근데 찾아보시면 아직 오르지 않은 2차전지 관련주도 좀 있는 것 같고 어찌됐건 앞으로 괜찮은 섹터가 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정치 테마주들도 제가 몇 개 남겨놓고 싹 지워버렸거든요. 윤석열 관련주, 홍정욱 관련주는 그냥 어제 솔직히 설명드리려고 홍정욱이라고 썼네. 설명드리려고 놔둔 거고 저는 솔직히 지워버렸어요. 뭐 상한가를 가든 뭐 하든 저는 별로 매매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지워버렸습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당분간은 별로 뭐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매매 안 하고 싶어서 지워버렸고요. 사실 윤석열 관련주도 그렇게 매매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 그 트레이더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지만 뭔가 좀 자기랑 안 맞는 종목이 있으면 잘 매매 안 하게 되고 또 자기랑 맞는 종목들은 적극적으로 매매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저도 뭔가 좀 뭐 정치 테마주를 엄청 그렇게 또 좋아하는 편도 아닌데 거기다가 뭔가 이렇게 확실한 입장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손이 좀 잘 안 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이낙연 관련주 말고는 아직은 정치 테마 쪽은 매매할 생각이 없는데 그런 와중에 제가 남선알미늄을 이날 종가 베팅까지는 아니고 조금 그 밑에서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수익인 상태로 홀딩을 해서 넘어갔었어요. 근데 이날 갭이 살짝 뜨길래 드디어 가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갭 띄우고 안 가서 이때 시가에서 그냥 다 날려버리고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생각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남선알미늄은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이 남선알미늄의 이 최근의 움직임을 딱 보면 기준가를 한번 설정해 보는 거죠. 이 종목이 어떤 가격대에서 그런 중요한 움직임을 보이나 자꾸 지지를 받고 저항을 받고 그러나를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4,300원 전후로 요 정도 가격대에서 지지받고 저항받고를 계속 반복하면서 지금 거의 뭐 이게 뭐 몇 주 되나요? 몇 주 동안 박스권 흐름으로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다가 시장 때문에 밀렸는데 금방 다시 어떤 이슈 없이 다시 말아 올려놓고 다시 이 기준가 위로 올려놓고 일단은 3일 동안 지금 뭐 기간 조정으로 좀 빼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내일 안 가면 얘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목이란 거는 갈 자리에서 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때가 갈 자리였는데 안 갔고, 오늘도 사실 조금 수상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뭐 매매는 제가 안 했는데, 차라리 아직 뭔가 좀 확신이 들지 않는 이런 구간에서 매매하는 것보다 얘는 이 가격대를 만약에, 이게 얼마죠? 4,600원 정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여기 고점 4,650원, 여기를 만약에 돌파를 한다 그러면 돌파 매매로 들어가서 갭이 생겼던 여기까지. 너무 짧나? 좀 짧네요. 구간이 꽤 있는 줄 알았더니 좀 짧네. 5%, 5.5% 정도 되는데, 저는 한번 매매를 해볼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여기를 만약에 돌파하면 따라 들어가서 이 갭이 생겼던 구간에서는 상승이 좀 수월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일단 또 남선알미늄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뭐 지금 한진칼도 지금 보고는 있는데 좀 뭔가 그 분위기 자체가 예전만 못하죠. 이 경영권 분쟁 재료가. 그래서 얘도 그냥 일단은 지켜보는 보고만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이 안으로 한번 들어오면 어떤 이 가격대에서는 계속해서 지지가 나오고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여기 한번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볼까 싶네요. 이거 종목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저희 리딩밤 매매 복귀를 안 했어요. 깜빡했습니다. 아, 셀트리온, DPC 먼저 해야 되겠네요. 빨리 할게요. DPC를 어제 저희가 종가 베팅을 했고요. 요거는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기준봉 세워놓고 이틀간 이 저점을 지키면서 뭔가 좀 만들어가는 모습 보이죠. 그래서 어제 종가 베팅을 했고, 시간에서 좀 올랐고 갭이 좀 떴는데, 떴다가 밀렸다가 다시 올랐는데, 여기 전고점 부근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호가창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좀 힘이 없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도 사인을 드려버렸는데, 몇 프로나 되려나? 한 4%? 예, 4% 정도 먹고 매도 사인 드려버렸는데 이렇게 갔어요. 오늘 DPC도 팔고 나서 가버리고, 현대차도 어제 팔고 나서 가버리고, 조금 마음 상하는 날이었네요. 아무튼 DPC 그렇게 저희 리딩반 익절하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저희가 언제 샀더라? 이때 아마 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사고 나서 잘 반등이 나와가지고 수익권에 있다가 이때부터 시장이 갑자기 이제 또 뭐 이제 꺾이기 시작했던가 그래가지고 이때 시장이 31일 금요일이니까 갭 띄워서 반등 나오는 척 하다가 3%인가 밀어버렸던 날이었네요. 제가 봐보니까. 그래서 수익권까지 있었는데 이제 시장 때문에 같이 밀렸다가 어찌됐건 오늘 반등이 좀 잘 나와서 오늘 일단은 이날 고점 59,350원? 400원? 예. 여기를 좀 종가상 넘겨서 마감을 하면 홀딩을 하려고 했어요.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보면서 6만 여기 전고점까지. 근데 종가상 못 넘겨서 좀 마감하는 모습 때문에 일단은 뭐 얘도 공매도가 너무 나오는 종목이라서 한 방에 어떤 이슈가 없으면 한 번에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오르지를 못하죠. 그래서 일단은 기회비용 차원에서 전량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DPC랑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익절을 하고 마쳤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